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대해종고 스님의 서장 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편지 개수는 많은데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오늘 주로 다뤄야 될 내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조주 무자하도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라는 얘기를 종고 스님이 계속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밀이 어디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지를 계속 지적을 하면서 하도 창구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과정이 이제 조주무자를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간에 많이 알려진 가나선 하는 사람들한테 조주무자 하두를 창구할 때 조심해야 되는 10가지 병통이 있다라는 얘기가 고려시대 때 대각국사 해심선사죠. 바로 보조진울 스님의 제자예요. 이 선문염성을 편찬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이 정리한 자하도 그 십정병에 관한 얘기가 오늘 다뤄집니다. 자, 오늘 그 편지가 첫 번째 편지는 강급사에 대한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부추밀에 대한 편지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별도로 이참정한테 부추밀에 대한 당부를 하는 편지가 또 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서 한꺼번에 조금 분량이 긴 듯 해도 다 오늘 한꺼번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이 이제 강급사에 대한 답인데요. 강급사는 누구냐면 앞에 한번 나왔었죠. 이참정 그 얘기를 할 때 천주의 급사가 속에 암자를 짓고 스님을 모시고 이제 거처를 하게 해서 법회를 열게 됐을 때 이제 이참정이 참석을 한 계기로 때라피 잣나무 하도에 대한 법문을 듣고 깨닫게 돼서 제자가 됐는데, 이참정은 원래는 묵조선을 오랫동안 수행했던 분인데, 처음에 묵조선을 비판하는 대종고 스님의 법문을 듣고 굉장히 저 사람이 과연 깨달은 사람일까? 그래서 다른 수행 방편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을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수행했는 것을 비난을 하는 게 있으니까 화가 나기도 했는데, 때라피 잣나무 하도의 그 다음 풀이 길고 짧은 줄 알았더니 불태우고 나니까 땅이 울퉁불퉁하더라라는 그 본문을 듣고 나서 이제 잣나무 하도를 알게 돼서 대해스님의 제자가 됐던 분. 그런데 이제 급사는 그때 송나라 당시에 벼슬 가운데 뭐냐 하면요, 조선시대의 승지에 해당되는 도승지, 승지.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실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그 수석 비서관인데 왕명을 출납하는 그런 업무, 비서 업무죠. 황제나 문서, 그런 벼슬이 장차관급이에요. 그래서 이 강급사라는 사람에 대한 편지를 먼저 보냈는데요. 한번 이제 그 편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한평생 사는 100년의 시간이, 우리가 한평생 길어봤자 100년 남짓이죠.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께서는 가난한 집에서 가문을 일으켜 두루 높은 관직을 다 거쳤으니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면서, 그런데도 이제 장차관급, 이제 장관급까지 관직이 올라갔으니까 세상에서 보통 복이 아니고는 좀 힘들잖아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부끄러움을 알고 마음을 돌려 도를 향하여 출세간의 생사를 벗어나는 법을 배우니,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출세 20냥명에서 출세를 했지만 그 세간살이에서 출세한 것에 비해서 자기가 수양이 제대로 되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여김을 알았다는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고 마음을 돌려 도를 향하여 출세간의 생사를 벗어나는 법을 또 배우려고 하니, 또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나고 행복한 것을 세상에서 높은 관직이나 벼슬, 명예,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출세간의 생사를 벗어나는 법, 이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관이 되고 정승이 되고 설사 임금이 황제가 된다 하더라도 출세간의 생사를 벗어나는 법을 알지 못하면은 그거는 그렇게 정말 훌륭한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를 일단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좋은 일이 공부하는 일이다.
도를 깨닫는 일이다. 출세간의 생사를 벗어나는 법을 배우는 거. 이것보다 더 뛰어난 게 없다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부 마음을 내시니 정말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서둘러 조치를 취하여 냉정하게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본분도리를 알아서 갈 것을 분명히 하면 곧 세간과 출세간의 일을 마친 대장부입니다. 자, 여기는 은근히 약간은 비꼬는 듯한 그 뭐예요?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고라는 말은 뭐예요? 관직의 정승반열에 올랐지만 결국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남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불과하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러니까 스스로 주인공으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돼서 본분도리를 알아서 갈 것을 분명히 가면 세간 출세간의 일을 마친 대장부니까 더 이상 남의 지시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물론 최고 사장이 되기도 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해도 결국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고 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일 뿐이 경우가 대부분인 게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황제가 되고 대통령이 돼도 어쩌면은 국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 세간이란 말, 세상에서 규정하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도 최고 통치자가 되어서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러한 책임감과 의무감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또 요즘 민주주의 시대는 대통령도 권력을 위임받은 거니까 대통령은 사실은 국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지시를 받는 관직의 최고 우두머리일 뿐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간과 출세간의 일을 다 마친 대장부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를 공부하려는 그 마음이 세간과 출세간을 벗어나는 진정한 대장부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이 공부가 진짜 최고의 공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아보니 매일 이참정에게 가서 도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하니 아주 좋습니다. 이참정은 앞에서 했잖아요. 지난번에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묵조선을 하던 분이었는데 대성고스님을 만나서 뜨라피 산나무하두를 그 뜻을 깨닫고 나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다라고 칭찬을 많이 했던 분이 이참정이에요. 그래서 이참정은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쉬어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이 가는 곳이 없어져서 차별방편의 다양한 길에서 옛 성인들의 수단을 살펴보아 고인의 방편 문자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참정을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내용이죠. 이게 이참정은 이미 구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그리고 다양한 방편을 알지만 다 살펴봤지만 그 문제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오늘 어쩌면 이 말을 하려고 전체 편지의 내용이 이쪽으로 기결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깨달으려고 하는 것을 구하는 마음도 어쩌면 치달려 구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조차도 쉬었다 이 말입니다. 언어의 길이 쉬어지고 그러면서도 옛 고인들의 여러 가지 방편의 말씀들을 다 살펴봤는데 그 방편 문제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이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많이 보면은 그 말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 책을 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자기 스스로 본분도리를 스스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늘 이 방편 문제에 걸려서 쫓아다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승은 저는 그의 이와 같음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일찍이 그와 더불어 한 글자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그를 무디게 할 바가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참정이 뜨라피 잔나무하두를 알고 난 다음에는 다른 얘기를 더 이상 안 한 이유가 오히려 말이 많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방편 문제에 걸리게 되고 오히려 그 선기를 무디게 할까 봐서 그걸 염려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도 솔직히 어떤 분이 저보고 그 얘기를 해요. 참선을 하면은 되지 강의를 해서 뭐 하느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뜨끔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분은 앉아있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또 묵조선의 병폐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옛날 조사들의 방편 문자를 다 살펴보지만 그게 걸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들으면 거기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염려되는 게 제 강의는 계속 듣는데
화두는 전혀 제대로 참고를 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강의는 또 듣고 싶대요. 근데 화두를 해보라면은 몇 년째 또 답을 안 하세요. 계속 해보라고 몇 시간 얘기를 하는데도. 근데 강의는 또 좋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면 오늘 대해종고 스님이 특히 부추밀에게 하는 당부의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제 강의가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참정 얘기를 이렇게 해놓고 그가 장차 오셔서 스스로 저와 이야기하고자 하면 비로소 그와 함께 얼굴을 마주대하고 알아볼 것이지만 다만 그렇지 않으면 곧 쉴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만나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공연히 쓸데없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쉬겠다 이 말입니다. 왜? 굳이 얘기를 해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도를 배우는 사람이 시달려 구하는 마음이 쉬지 않는다면 비록 그와 더불어 마주 대하고 알려고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바로 어리석게 날뛰어서 밖으로 달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수신결에도 나오고 달마혈맹론에도 나오고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 자기 안으로 돌아보고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는 뭐 여러 선사들이 계속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달려 구하는 마음이 도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마음조차도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죠. 공부를 하는데 깨닫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가장 방해가 되는 거.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다. 엑셀 같지만 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깨달음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장애가 된다. 왜? 깨달음은 깨달으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은 원래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걸 알면 되는데 자, 또 그래 놓고는 공부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발심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모순되는 말이죠. 분명히 도를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 그리고 발언을 크게 하고 발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를 깨닫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바로 도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도대체 도를 깨달으려는 공부를 하라는 말이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또 얘기에 이것도 방편 문제예요. 방편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 얘기를 하느냐를 알아야 돼요. 상대적이에요. 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세속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그거는 사실은 한평생 처음부터 나온 게 한평생 100년을 사는데 세간에서 출세를 한들 진짜 생사를 해탈하는 생사를 벗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발심을 해야 된다. 그런데 발심을 한 사람들한테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쉬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계속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치구심이라 그래요.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쉬지 않는다면 그 마음으로는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쉬어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날뛰지 말고 밖으로 달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옛사람이 착한 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이 젖지 않으나 시간이 지나 축축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안개 속을 금방 걸어갈 때는 옷이 금방 젖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있다가 보면 옷이 축축해져요. 습기가 묻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진짜 도인들과 도반들과 깨달은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보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생활 속에서 안개 속을 한참 걸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습기에 축축해지는 것처럼 공부가 그렇게 몸에 배어들게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자주 이참정과 이야기하기를 절실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참정이 공부가 제대로 된 분이니까 이참정하고 친분이 있고 옛날부터 관직에도 같이 있었고 친한 친구니까 이참정하고 자주 이야기를 하시기라. 그러다 보면은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안개 속에서 옷이 깨지듯이 법이 진짜 제대로 된 공부의 내용이 자기에게 배어들게 될 거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인이 보여주신 말씀은 옛 승려들이 보여주신 말씀과 가르침은 어지럽게 천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도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꾸 옛날 경전의 말씀, 어느 스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분석하고 이런 지식인들이 하는 쉽게 말하는 사량분별이에요. 아르마리로.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얘기를 들으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컨대 마조스님이 해양선사를 만나서 설법하시기를 비유하자면 소가 수레를 끄는데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옳은가 소를 때려야 옳은가 하시는 마조스님이 그 말을 듣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했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어지럽게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거는 수레를 때리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수레가 가지 않으면, 내가 공부에 진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자기를 이제 소를 채찍질 하듯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깨달았다는 얘기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손가락은 전부 경전의 말씀이고 엉꾸고 방편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더 중요한지 문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몇 마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많이 설법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대종고 스님이 또 얘기를 해요. 이거를 비유를 들어보면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되느냐, 소를 때려야 되느냐, 이게 뻔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많은 스님들이 예를 들면서 분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몇 마디의 이야기에 여러 곳에서 많이 설법을 하는데, 천둥 같고 번개 같고 구름 같고 비와 같으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릇 말에 떠져서 말을 쫓아 아르마리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말조차도 이걸 따지고 말을 따지고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자, 수레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않으면은 수레를 때려야 돼요? 소를 때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답을 원하는 거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레를 때리는 게 소를 때려야 된다라는 걸 알았는데, 근데 그거는 아는데 못 깨달았어요. 이게 뭔 말일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면 내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소를 때려야 된다라는, 그 뭘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소가 끄는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되느냐 소를 때려야 되는 건 다 알잖아요.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 된다라는 이런 식의 해설은 하는데, 사실은 뭘 한다는 얘기예요?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아는 일하고는 관계없는 그 말만 자꾸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이 말은 처음 듣는 분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오늘 적어도 서장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이 말은 여러 차례 책에서 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내 깨달음은, 마조스님은 그 얘기 듣고 바로 깨달았다는데 우리는 왜 못 깨달아요? 그 얘기를 다 같이 들었는데. 그래서 주봉스님에게 준 편지의 말미에 멋대로 주의한 것을 제가 읽으니 저도 모르게 배를 그래서 봉스님에게 누가 이제 편지를 이 강급사가 보냈는 그거를 아마 본 모양인데, 거기에서 이 마조스님이 해양선사가 소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하느냐 소를 때려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뭘 적었나 봐요. 적었는데 완전히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적어놓은 걸 보니까 배꼽이 자꾸 웃었다. 진짜 웃기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뜨끔한 분이 있어야 돼요. 이 예를 들고 마치 아는 것처럼 당연히 소를 때려야지 하면서 그 얘기하는 사람 마치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되잖아.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고 열애선이니 조사선이니 이제 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거 열애선 도리선 이런 얘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할 때 그 위산영우하고 향엄 선사 사이에 있었던 열애선 조사선 그 얘기 한 적이 있으니까, 이니 하고 말한 것과 함께 한 장의 그 흐물을 한 길에 보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입하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열애선 도리가 조사선 도리가 뭐고 그다음 교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싹 버려라. 그런 쓸데없는 편지 쓰레기통 쳐박아 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은 이렇게 이게 대종고 선생님은 엄청 강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장의 그 허물을 처리해 한 길에 버려버려라 이 말입니다. 제발 그럼 쓸데없는 분별을 하고 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보내주신 송을 자세히 살펴보니 전번의 두 송보다는 낫기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만두십시오. 또 자기 나름대로 공부했는 거를 글로 개송을 적어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도 개송 적어가지고 저한테도 보내는 분도 모임에서 보여주고 읽어주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시를 짓는다고, 또 한 시를 짓는다고. 그런데 이번에 강급사가 그렇게 했나 봐요. 그 송을 지어서 이런 걸 보니까 전번보다는 좀 낫는데 이제부터는 그만두세요. 낫지만 그것도 다 헛말입니다. 송을 주고받는다고 무슨 기약이 있겠습니까? 그 깨달음과 관계없다면 그런 송을 주고받는다고. 이게 왜 이런 병폐가 생겼냐 하면은요, 이 송나라는 사실은 사대부들, 이 사람들 전부 다 벼슬을 하던 사대부들이고 유학자들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위진남북조 시대 때부터 선비들이 음풍농월하는 문학적인 그런 멋을 부리면서 식구를 주고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요즘으로 틀면은 뭐 멋있게 뭐 즐기는 낭만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멋을 부리는 그런 것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송이 이제 시를 써서 주고받는다고 서로 뭐 통하는 것 같고, 요즘도 페이스북이나 SNS에 보면은 자칭 시인이고 수필가고 소설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글 쓰고 올리고 작가라고 그러면서 서로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래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을 주고받는다고 무슨 기약이 있겠습니까? 이참전과 같이 하십시오. 그가 어찌 개송을 짓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대종고 스님이 보기에는 송을 지으려면 이참전이 훨씬 더 잘 짓는데, 그 사람이 그런 글을 쓸 수 없어가지고 송을 안 짓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참전을 보라 이 말입니다. 개송을 짓는 건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전혀 한 글자도 쓰지 않는 것일까요? 곧 법을 아는 사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쓰는 글 속에 자기 살림이 다 뽀록이 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고 글 쓰는데. 그래서 간혹 한 뜰끝만큼이라도 드러내면 자연히 저의 가려운 곳을 긁어줍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드러내면은 뭔가 딱 보면은 빈틈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출산상송에 이거는 이참정이 지은 송이에요. 이르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면 대놓고 속인다 한 것은 성림에서 눈을 뜨게 하는 약이 될 만합니다. 저만 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르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면 대놓고 속인다라고, 이 말이 바로 눈뜨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공께서는 뒷날 스스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굳이 해설 안 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제가 요즘 공께서 문득 바뀌셔서 이 일을 위하여 매우 힘을 쓰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말이 많았습니다. 한참 혼을 냈잖아요. 혼을 냈는데 그래도 장관급한테 혼을 내라 하니까 다행히 이참정을 만나고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을 굳이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급사한테 여기에 출산상송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거는 이참정이 지었던 개송이래요. 이참정이 지어서 이 대종구서만 보낸 개송인데, 눈꺼풀은 산천대체인 세계를 덮었고 콧구멍은 백억의 몸을 간직하였네. 개개인이 모두 장부라 누가 굽히겠는가. 푸른 하늘 밝은 대낮에 사람을 속이지 말라. 돌이라는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빡 하고 하는 거 똑같고, 이르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자마자 면전에서 속이는구나. 그래서 모두 다 대장부인데 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다 속이는 말이고 다 시험하는 말이고 할 뿐이다. 그래서 이러는 곳마다 바로 대놓고 속인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참정을 만나거든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는 길이 어떤 건지를 자꾸 얘기를 듣고 괜히 개송을 지어가지고 나한테 점검 받으려고 이런 거 보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공부하는 우리 후배 중에 하나가 시집을 읽는 거를 좋아해서 시를 좋아해서 나한테도 시집을 주고 글을 써가지고 보내고, 우리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한테도 시집 사가지고 갖다 주고 이랬다가 혼난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쓸데없는 짓 하고 이런 것만 들고 오지 마라 하고 집에 던져버리는데, 내가 왜 저렇게, 아니 시집을 선물을 해줬는데 왜 저럴까 싶었는데 아마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선생님한테 쓸데없는 깨달은 사람이 쓰는 개송이라면 공부에 도움이 되는데, 쓸데없는 세상살이 한탄하고 끄적거리는 신세 한탄하는 그런 글을 갖다 줘봐야 뭔 도움이 되겠냐, 공부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아마 나 이런 거 안 보니까 가져가라고. 그 정도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공부하는 사람한테 스승을 찾아서 공부를 하러 왔으면 공부할 일이나 하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이렇게 앉았냐라고 해서 그렇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또 대종구 스님이 아주 그냥 굉장히 엄했던 것 같아요. 편지 내용을 보고. 이렇게 강급사한테 이렇게 보냈고요. 그 다음에